이번 렉처에서는 바이럴 인펙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세 가지 경로로 감염되며 사마귀처럼 직접적인 피부 접촉으로 감염되기도 하고 수두 홍역과 같이 전신적으로 퍼지면서 피부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 약화 시 재발하는 대상포진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질환 설명 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herpes simplex는 linear double-stranded DNA 바이러스이며 입술에 생기는 경우 herpes labialis, oral herpes, 코아소어라고도 일컬으며 몸의 어디든 발생 가능합니다. cold sore는 만성적으로 수포가 군집을 이루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타입 1은 주로 입술에 발생하고 타입 2는 제니탈 에어리어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느 타입이든 입술에 발생할 수 있으며 herpes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의 직접적 접촉으로 인해 이노큘레이션 되어 전파됩니다. primary infection 시 갑자기 다발성의 수포가 발생하며 페인이 심합니다. 대개 10에서 14일간 지속되며 fever, chills, 말레이즈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primary infection 후 10에서 14일 후 증상이 소멸되면 바이러스는 ganglion cell 뉴런에 잠복하여 조용히 있습니다. 면역계가 바이러스를 억제하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인체의 면역이 억제되는 상황이 되면 리액티베이션 되어 처음 감염된 부위에서 재발합니다. burning, tingling, pruritus 등 전구 증상이 흔하며 이후 서브클리니컬 스테이트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타입 1은 주로 입술에 발생하고 타입 2는 제니탈 에어리어에 발생하지만 타입 1의 경우 주로 허리 위쪽에서 발생하며 오랄 헐페스 이외에도 케라토 컨정티바이티스, 진지버스토마타이티스, 페린자이티스, herpetic whitlow, 템포랄 로브 엔세팔라이티스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트라제미널 갱글리온에 잠복해 있다 면역이 약해지면 재활성화됩니다. 타입 1의 경우 주로 허리 아래 부위에서 발생하며 주로 제니탈 에어리어에서만 발생하여 얼서 등을 야기합니다. 세이크랄 갱글리아에서 도르먼트 스테이트로 있으며 타입 1보다 재발이 더 흔하고 바이럴 메닌자이티스도 더 흔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임상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herpetic whitlow는 손가락에 herpes 바이러스가 이노큘레이션 되어 동통성 수포가 재발하여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herpetic gladiatorum은 얼굴, 목, 팔의 재발성으로 herpes 바이러스가 재발하는 질환으로 이전의 금투사들처럼 신체적 접촉이 많은 레슬링 선수나 럭비 선수에서 호발합니다. herpes 심플렉스 바이러스는 다형 홍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타겟 리전 즉 관형 모양으로 발진하기도 하며 구강에 심한 수포성 병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제니탈 herpes 및 네오네이탈 herpes의 사진입니다. 엑제마 herpeticum은 아토피 등 만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 herpes 바이러스가 온몸으로 갑자기 퍼지면서 군집된 수포가 전신적으로 나타나며 피부 같은 전신 증상이 생기고 림프 아데노패시 등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보통 1, 2주 경과 후 치유되나 드물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herpes 심플렉스 바이러스에 의한 엑제마 herpeticum 외에도 백시니아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 엑제마 백시니아툼, 콕사키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 엑제마 콕사키움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카포시즈 바리셀리폼 일랍션이라고 합니다.
리스크 팩터를 보면 cold temperature, trauma, immune suppression, coinciding illness가 있을 시 고발하며 발생 전에 대개 itching 및 tingling sensation이 선행합니다. 진단은 임상양석으로 되게 가능하나 장크 스메아를 시행하여 바이러스 내 인클루전 바디 및 주변의 멀티뉴크레이티드 자이언트 셀을 보고 진단합니다. 드물게 혈청 검사나 바이러스 컬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치료법은 없으며 항바이러스에는 단지 정상의 경과를 완화시킬 뿐이고 재발률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바이럴 디지즈 중 바리셀라의 증상 및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킨폭스는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에 의한 매우 흔한 질환으로서 휴먼 헐페스 바이러스에 의하여 비인도의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매우 감염성이 강합니다. 수포와의 직접적 접촉으로도 감염되고 잠복기는 대략 15일 정도로 길며 전염성은 발진 1, 2일 전부터 발진 소실 5일까지 정도입니다. 치킨폭스의 패소지네시스를 보면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네조페린지알 티슈로 침입하면 리지널 림프 노드에서 증식하며 이후 프라이머리 바이레미아가 일어나 레티큘로 엔도세리얼 시스템 즉 RES로 들어가 간 및 비장에서 2차 증식 후 세컨더리 바이레미아를 일으킵니다. 이후 피부 등으로 퍼져 발진을 야기합니다. 바리셀라의 심프텀과 사인을 알아보면 발진이 일어나기 전의 프로드로말 심프텀은 다른 바이럴 인펙션처럼 피버, 칠링, 마이알지아, 말레이저 등 가벼운 전구 증상으로 시작되며 1 내지 3일 후 배지글이 발생하며 수포는 상이한 힐링 스테이지로 진행되어 일부 병변한 딱지가 생기고 아물지만 다른 부위에서는 새로운 수포가 발생합니다. 수포는 매우 가려운 것이 특징이며 대개 수포는 발생 4일 후 멈춥니다. 광범위하게 온몸에 생기나 주로 얼굴 및 체간에 생깁니다. 바리셀라의 진단은 임상적으로 가능하나 장크 스메아 또는 바이럴 컬처를 시행하여 진단하고 PCR, 엔자임 이뮤노에세이 같은 다이그노스틱 툴이 임산부 등에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바리셀라의 치료는 12세 이하의 건강한 아이는 자연 소실됨으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그 외의 경우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한 국소도포제를 사용하고 항바이러스 메디케이션이 필요합니다.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고 아스피린은 라이 신드롬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리셀라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요하며 100% 면역력을 얻지는 않아 5분의 1에서는 수두가 생기지만 가벼운 경과를 보입니다. 바리셀라의 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첫째, 농가진 같은 피부의 2차 세균 감염이 올 수 있고 엔세팔로페시가 발생하여 아탁시아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뉴모니아는 드물지만 발생 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라이 신드롬이 드물게 생겨 뇌 또는 간의 부종으로 인한 간질 발작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헐페틱 뉴랄지아는 수두 바이러스가 도르먼트 스테이스에서 재활성화되어 대상포진으로 발병 후 남기는 신경통으로 노인이나 면역이 약한 상태에서 잘 생깁니다.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는 바리셀라를 야기시키지만 이후 재활성화되면 헐페스 조스터를 발병시키며 이제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헐페스 조스터, 즉 대상포진은 싱글스라고도 하며 급성신경염에 의한 심한 동통을 동반하며 대개 자연 치유되는 수포성 질환입니다.
헐페스 조스트는 수두와 같은 바리셀라 조스트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합니다. 바리셀라 조스트 바이러스는 첫 감염 후 이뮨 시스템에 억제되며 신경의 도자 루트 갱글리온에 잠복하여 조용히 있으며 이후 면역이 억제되면 리액티베이션 됩니다. 헐페스 조스트 리스크 팩터를 보면 먼저 나이가 가장 중요하여 대개 50세 이상에서 생깁니다. 둘째, 이뮤노컴프로마이즈드 컨디션에서 고발하여 면역에 의해 억제되어 있던 도자 루트 갱글리온의 바리셀라 조스트 바이러스가 면역 억제 상태에서 재활성화됩니다. 그리고 organ 트랜스플란테이션 환자에서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함으로 대상 포진이 호발하며 오토이뮨 디지즈가 있거나 크로닉 디지즈가 있을 시 호발합니다. 헐페스 조스트는 세 단계의 경과를 보이며 먼저 프리이락티브 페이스는 프리허페틱 뉴랄지아 스테이지로서 발진 전에 페인, 파렐세지아가 생기고 헤데이크, 마이알지아, 퍼티그, 피어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수일간 경과 후 급성 발진 단계로 넘어가며 시비어 페인을 동반한 헐페티폼 베지클이 홍반성 병변 위의 한두 개의 dermatom을 따라 나타나고 중앙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리저널 림프 아도노패시가 일어나며 주로 소레식 또는 룸바 더마톰을 따라 생깁니다. 어큐트 이랍티브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홍반성 병변 위에 동통성의 수포가 군집을 이루어 생기고 몸의 중앙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이후 크로닉 페이스로 진행되며 재발성의 동통이 생기는 포스트 헐페틱 뉴랄지아가 생기고 더 이상 수포는 생기지 않습니다. 스카가 생길 수도 있으며 수일,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됩니다. 재발은 3% 이내로 드뭅니다. 두 가지 특이한 매니페스테이션이 있으며 먼저 헐페스 조스트 옵살미쿠스는 3차 신경의 옵살믹 브랜치 침범한 경우로 실명을 야기할 수 있고 코의 끝에 수포가 생기는 경우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후친손즈 사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헐페스 조스트 오티쿠스는 귀에 대상 포진이 생기고 안면 마비가 있는 경우는 청신경 및 안면신경의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을 침범한 징후로 안면 마비와 니스타고무스 및 청력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람세이 훈트 신드롬이라 합니다. 진단은 임상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나 장거 스메아 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급성 수포성 병변에는 웻 드레싱을 시행하고 되도록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여야 하며 그래야 포스트 헐페틱 뉴랄지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포스트 헐페틱 뉴랄지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예방을 위해 아날제직스, 가바펜틴 및 아미트립틸린과 같은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센트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포스트 헐페틱 뉴랄지아는 가장 고통스러운 합병증 중 하나로 60세 이상에서 30%에서 발생합니다. 예방은 백시네이션으로 가능합니다. 베루카는 왈츠라고도 하며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합니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약 150종이 있으며 각각 선호하는 부위가 있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타입 1은 손바닥을 잘 침범하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6N11은 에이노제니탈 에어리어에 호발합니다. 피부 간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어 상처를 입었거나 약해진 피부에 잘 생깁니다.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는 약 2에서 6개월이며 생선이나 고기를 다루는 직업에서 호발합니다. 베루카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먼저 베루카 불가리스 즉 보통 사마귀는 표면이 융기되어 있고 거칩니다. 주로 손에 생기며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루카 플란타리스는 발바닥의 프레즈 사이트에 생기며 평평한 형태를 취합니다. 베루카 불가리스의 경우 스킨 라인이 디스럽션 되지만 베루카 플란타리스의 경우 스킨 라인이 보존되며 두 번째 사진에서 보듯 스롬보스트 캐필러리가 진단의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베루카 플라나는 프렛 왈트라고도 하며 피부색의 평평한 구진 등이 다발성으로 발생합니다. 얼굴과 손등에 호발하며 쾌버너 현상에 의해 긁으면 선상으로 퍼져나갑니다. 필리폼 왈트는 융기된 손가락같이 튀어나온 페듐큘레이티드 쉐입으로 독특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콘딜러마 어큐이나툼은 생식기 및 에이너스 주변에 생기는 베루카로서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성적 접촉에 의하며 양배추 모양으로 발생합니다. 베루카는 어린이의 경우 3분의 2에서 2년 내 자연 소실되며 성인의 경우에도 수년 내 사라집니다. 치료는 토피칼 살리시릭 애시드의 도포, 크라이오세라피가 효과적이며 치료에 저항하는 경우 블레오마이신, 프로우라우라시를 인트라리저널 인젝션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사마귀와는 사뭇 양상이 다른 몰라스쿰 컨타지오즘의 임상 양상과 진단과 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몰라스쿰 컨타지오즘은 흔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물사마귀라고도 부릅니다. 일반 사마귀와는 달리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아닌 폭스 바이러스인 몰라스쿰 컨타지오즘 바이러스에 의하여 어린이에게서 온몸의 군집을 이루며 발생합니다. 몰라스쿰 컨타지오즘은 수포 형태의 구진을 가진 만성 피부 감염증으로 주로 칠드런에서 생기지만 어른들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면역이 약하거나 아토피가 있는 경우 또는 섹슈얼리 액티브한 경우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직접적인 피부 접촉으로 전염됩니다. 임상적 특징은 돔 쉐입 형태의 구진으로서 중앙에 인덴테이션이 있어 다른 수포성 질환과 감별 가능하며 손발바닥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몰라스쿰 컨타지오즘의 진단은 임상적으로 돔 형태의 중앙에 움빌리케이션이 있는 구진으로 쉽게 진단 가능하나 조직학적으로 몰라스쿰 바디를 보이는 소견으로 확진 가능합니다. 대개 2개월 내에 자연 소실됨으로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면역 억제된 환자나 아토피 환자의 경우 병변이 오래 지속되고 재발이 흔하여 크라이오세라피, 큐레티지 같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크라이오세라피는 액화질순을 이용하여 병변을 얼리는 치료로 국소적으로 병변을 얼리면 화상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 병변을 파괴하는 치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